상상하는 모든 것이 공예가 됩니다. 공예의 미래를 선보입니다. 네, 생방송 지금 충북은 오늘은요.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뒤쪽에 문화제조창시가 있습니다. 원래 담배를 생산했던 연초제조창에서 문화가 피어나는 곳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문화제조창시에서 네. 11번째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비엔날레,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충분히요 특집으로 30분 동안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알짜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안재영 예술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술감... 제일 바쁘신 분인데 시간 내주셨어요. 네, 예술감독 안재영입니다. 예. 네,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과 비엔날레 구경 오신 관람객들에게 공예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새롭게 멋지게 장만했습니다. 예. 지금 호응이 굉장히 3일째인데 좋거든요. 예, 질문하시는 거 쏙쏙이 제가 잘 들어서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벌써 살짝만 설명을 들어도 기대가 되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을 아주 발이 안 보이도록 발빠르게 다녀오신 두 분이 있습니다. 함께 네. 하겠는데요. 박권, 박정 리포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예가 뭐야, 작품이 뭐야,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박남매가 있으니까요. 네, 공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공예 비엔날레 소식을 제가 준비했는데 작전상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남매 이 두 분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이번 공예 네. 비엔날레 전야제에 그 영부인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999년도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영부인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 개막식 전날 또 비도 흐물흐물 왔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동선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동선이 이제 흐트러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너무나 궁금하신 게 많으셔가지고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공예 어떤 전승공예나 전통공예나 현대공예 전반적으로 외운 것이 아니라 또 가슴으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격려가 됐습니다. 네, 격려가 됐고 K-팝이나 예. 드라마들처럼 공예도 인자 좀 일취월장해서 성인이 된 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영부인께서 만족해하고 가신 전야제 현장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현장 박정 리포터가 다녀오셨죠? 네, 예. 맞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서 더 화제를 모았던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전야제 현장부터 주요 작품까지 꼼꼼하게 샅샅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예와 함께했던 20년의 세월은 세계가 즐기는 공예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날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는데 어디로 왔냐고요? 오늘이 드디어 공예 비엔날레 전야제가 펼쳐지는 날이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 시작을 해요. 빨리 가시죠. 사람들 모여 있어요. 저기가 바로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올해 공예 비엔날레는 전야제가 열려 한층 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천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는데요. 현직 대통령 부인 최초로 김정숙 여사가 공예 비엔날레 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래의 이상향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쓰임새와 아름다움 너머로 확장된 공예의 가치를 들여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축하 공연은 비엔날레의 밤을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의 모습을 닮았죠. 마치 움직이는 그림을 보는 것 같은 LED 퍼포먼스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맞아요. 열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비엔날레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9년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개회를 선언합니다. 화려한 불빛과 함께 11번째 시작을 알린 청주 공예 비엔날레. 함께한 시민들도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주에서 공예 비엔날레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좀 앞으로 어떤 기대가 되세요? 시민들이 와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단순히 11회가 아니라 12회, 13회 계속 이어나가서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전시 공간부터 기대를 모으는데요. 매캐한 담배 연기를 풍겼던 연초 제조창이 공예 문화가 꼽히는 문화 제조창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와, 미술관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비엔날레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문화제조창 C에서 열린다는 점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건물로 변신을 했거든요. 함께 구경 가보시죠. 1년 2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준공식을 마친 문화제조창 C는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 공개됐는데요. 들어서는 순간 감탄을 자아냅니다. 진짜 넓고 많다. 와, 좋은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좀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획전 첫 번째 공간이고요. 관객이 몽상가가 되어서 산책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획전은 몽상가들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데요. 예술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공간 전체가 작품이네요. 맞아요. 멋지죠? 이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파라볼라 상드리에라는 작품이에요. 특히 재료를 광섬유와 탄소섬유를 사용해서 그 연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승공예라고 해서 한국의 전통 방식을 잘 계승한 작품입니다. 보는 순간 시선을 압도하는 작품도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닭이, 가까이에서 보면 작은 컵이 아주 촘촘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굉장히 커다란 찻잔과 주전자가 보여요. 이 작품은 좀 어떤 작품이에요? 나이지리아의 여성 도예가인 은고지 에제마의 신작이고요. 저희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위해서 제작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를 티컵의 형상으로 작가가 일일이 만들었고요. 그것이 몇천 개가 모여서 하나의 닭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이야, 직접 가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꼭 보세요. 기획전을 지나 초대 국가관으로 입장합니다. 올해 비엔날레 초대 국가는 중국, 덴마크, 헝가리,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등 13개의 나라인데요. 각 나라의 독창성과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공예 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공공의 예술을 주제로 한 중국관이 화제였어요. 요즘 현대 미술에서 중국 작품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초대 국가 중에서 중국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울고 있는 건가요? 웃고 있는 건가요? 이면에 좀 많은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요. 고뇌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으로 꼽히는 위에민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었어요. 헝가리관에서는 이어주는 손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 기성작가와 젊은 작가를 이어주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곳이 헝가리관 맞죠? 네. 제 느낌으로는 왠지 좀 약간 동양적인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 이 작품은 에바 펜칼라의 하늘에서의 신호라는 작품이에요. 테피스트리 작품인데 원래 테피스트리 작품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D 페인팅으로 우선 원단을 프린팅하고 그 위에 작업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래 테피스트리 작품들은 장식의 이제 의미가 더 강한데 이 작가는 좀 젊은 신진 작가로 작품에 자기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더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주제도 재료도 다른 13개 나라 100여 명 작가들의 작품. 초대 국가관을 통해 만난다면 색다른 즐거움에 빠지실 겁니다.
마치 무슨 세계 일주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나라들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초대 국가관 어떻게 즐기면 더 재밌게 잘 즐길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만의 특색이나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권 없이 즐기는 세계 여행. 완전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담뱃잎을 보관했던 창고도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동부창고 37동에서는 공예 비엔날레 두 번째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관객의 감성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 제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구슬이에요. 이곳은 동부창고인데요.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이 동부창고에서도 많은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요.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면 또 어떨까요? 쓰레기로 둘러싸인 이곳이 강홍석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라고 해야 되죠? 쓰레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작품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현장에서 오래된 어떤 그 60년간 서서히 쌓인 먼지를 채취해서 그 만든 어떤 작품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많은 먼지와 쓰레기, 이 쓰레기들을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또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이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는 동부창고에 켜켜이 쌓인 쓰레기를 방독면을 쓰고 직접 치우며 2달에 걸쳐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작품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낯설게 느껴집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아니면 또 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찰칵 나름 분위기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쓰레기로 만든 작품, 이런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잘 어울린가요? 저와 함께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둘러보셨잖아요. 아직까지 반도 둘러보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 꼭 직접 오셔서 공예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세계 각국 작품을 통해 공예 여행을 즐기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가을이 가기 전에 거부할 수 없는 공예의 매력을 비엔날레 현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려한 전야제 모습도 봤고요. 또 주요 작품들도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맛을 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여겨볼 작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온 박주영 리포터,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이번 비엔날레는요 30여 개국 1000여 명의 작가가 참가해서 공예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데요.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식구 있잖아요. 제가 공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한 작품 한 작품 살펴보니까 매력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네, 제가 그 예술 감독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모자도 굉장히 예술적으로 되게 잘 감사합니다. 쓰셨는데 네. 이번 비엔날레 네. 기획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공예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실생활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의 어떤 기능이나 쓰임이나 물건 또 자연하고 토태가 됐거든요. 우리 많은 재료들이 자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흙이나 유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일반 관람객에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비엔날레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면들을 보여주면서 좀 이 삭막한 세상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의 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갖추고 싶었고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비엔날레 주제가 좀 독특합니다. 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 도원이 펼쳐지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전에 주제들을 보면 공예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에. 근데 비엔날레는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화 연출도 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카메라맨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작가라고 하더라도 감독이 있는 이상은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그래서 몽유도원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차용을 했습니다. 예. 몽유도원 안에는 시, 서, 화가 3절이 다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안견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 속에 있는 현실세과 미래세계를 공예로 한번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한 가지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올해 공모전이 순위 없이 작가를 선정했다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남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술은 모든 예술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 같은 작품을 놓고라도 선호도가 사실 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금상, 은상, 뭐 동상, 그랑프리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46개국 747작품이 접수가 되었었고요. 예, 이번에는 16개국 137명의 147점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명의 우수한 작품들을 금은상 선별 없이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순위를 매기는 것도 좀 무의미할 거예요. 워낙 훌륭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박남매 박권 리포터 순서입니다. 공예 비엔날레를 이 체험으로 제대로 즐기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남매 박주영 씨가 눈을 즐겁게 해줬다면은 사실은 이 공예 비엔날레 꽃은 저는 체험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삶의 체험 현장이 아니고 공예 체험 현장을 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삶 속의 공예를 만나는 곳, 생활 속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공예를 보고 듣고 거기에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이 공예로 무릉도원이 펼쳐지는 문화제조창 시. 도착하자마자 이 셀카 본능이 샘솟았습니다. 야, 날씨도 좋고요. 배경도 예쁘니까 사진도 잘 나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 건물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자, 가시죠.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공예로 재탄생하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 그 중에서도 다양한 생활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공예 소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활 공예인 등이 참여해서 직접 만든 공예품들을 판매하는 생활 공예존이라고 하는데요. 3일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운 좋게 제가 가는 날이요, 딱 장터 열리는 그날이었어요. 볼거리가 많아서 좋겠네요. 종류가 많아서도 좋고요, 컨셉도 다양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정말 다양한 공예품들이 많아요, 선생님. 어떤 걸로 오늘 참여하셨어요? 저는 이제 금속공예 부분으로 이제 은공예 위주로 해서 천연석이랑 은을 이용해서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기 생활공예존에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뭐 관심 있는 학생들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이 외에도 공예 페어에서는 기획존과 산업존 그리고 체험존으로 나눠서 공예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획존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멋스러운 공예품들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여기 정말 촛대가 너무 예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촛대 하나를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보니까요, 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맛있는 거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삶 속에 녹아있는 공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이 전시물들을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건 구입도 가능합니다. 야, 인기가 참 많겠어요. 예쁜 작품이 많아서 인기가 높죠. 오, 이거는 용이 그려져 있는 큰 항아리네요. 이 작품의 의미도 보면 용이 있잖아요. 용에 이제 왕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조각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이종성 선생님이 직접 왕실 문양이 이 용을 새겨줬고, 이 옆에 표현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그 10개국 작가들이 직접 조각을 같이 도운 작품이에요. 공예품 감상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데요. 이 연주 소리 같은데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풀필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로 만들어서 구멍을 내가서 부는 호득입니다. 이름부터 친근하죠? 호득이 옛날 놀잇감이 부족했던 시절에 부르던 추억의 악기입니다. 자, 오신 분들 직접 체험이 가능한데요. 그렇게요. 와, 잘하시네요. 我感觉这个声音很好听，
像这个感觉在农田里面一样。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배워 60이 넘은 지금까지 호두기를 만든다는 정영권 씨.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 중 하나인 호두기를 알리고 싶어서 이번 비엔날레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도전! 완성됐습니다. 야, 그러면 네, 소리 한번 내보세요. 소리를요? 네. 잘하죠? 네. 근데 제 얼굴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야, 그래도 뭐 처음 치고 잘하시는데요. 와,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굉장히 계속해서 바람을 넣어야 되니까 뭐라 그러죠? 막 숨이 가쁘고 막 이런 느낌이 있고 우리의 전통 악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네, 갈 때에도 소리가 나는 게 신기했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습니다. 또 다른 체험장으로 가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을 체험하는 건가요? 저는 뭔가 깎고 계신데요. 일반인 분들은 공예품 하면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무를 재단해 우드펜 만들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목선반에 끼워서 나무를 깎은 다음에 사포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다듬은 후에 마감재를 하면 끝납니다. 직접 만들어서 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만의 펜이에요. 짜잔! 자, 저희 셋이 이렇게 우리만의 나만의 이렇게 볼펜과 샤프를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만 계속 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나만의 샤프를 직접 만드니까요 너무 좋고 향을 맡으니까 나무의 친환경적인 냄새가 나서 좋았어요. 특별한 체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체험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저기엔 두꺼비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 네. 두꺼비 그림이 떡 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공예 비엔날레 본 전시회에 미술관들이 참여하는 연계 전시로 쉐마 미술관이 참여를 했고요. 이 공간은 황금 두꺼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플랫폼 형식의 공간입니다.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는 지역의 미술관들이 참여해서 축제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특히 쉐마 미술관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황금 두꺼비를 소재로 한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두꺼비 천지예요. 근데 사실은 뭐 많잖아요. 뱀도 있고 뭐 도롱뇽도 있고. 그런데 왜 두꺼비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청주에 아무래도 두꺼비 마을의 생태 환경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지금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가 선생님과 두꺼비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꺼비를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같이 해보실래요? 두꺼비로 체험을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자, 어떤 체험일지 참 궁금했는데요.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어떤 걸 체험해 보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체험을 해볼 건데요. 네. 일단 황금 두꺼비 석고 방향제를 한번 만들고 그 후에 저희가 아트 토이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석고 방향제는 먼저 올리브 용액과 오일을 넣습니다. 다음은 석고를 넣을 건데요. 네. 석고를 넣으시고 섞어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석고를 넣으시고 섞어 해주세요. 섞어. 알려준 대로 석고 분말을 넣고 잘 섞어주고요. 다음은 두꺼비 모양의 석고 틀에 부어서 굳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부어주면 끝나요. 석고가 이제 굳는 동안 저는 다른 걸 했습니다. 바로 황금 두꺼비 아트 토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황금 두꺼비 디자이너가 돼서 마음에 드는 색으로 예쁘게 색칠을 해줍니다. 재물과 복을 부른다는 두꺼비를 예쁘게 꾸며주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순간 어느새 완성된 황금 두꺼비. 귀엽죠? 정말 귀엽네요. 짜잔! 두꺼비 삼총사입니다. 박수. 제가 아까 라벤더 향을 선택했잖아요. 네. 냄새를 좀 맡아볼게요. 이 냄새거든요. 저는 이거를 방에 놓거나 자동차 안에 놓으면은 정말 운전할 때도 기분도 좋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이 방향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오셔서 다양한 공예 작품도 보시고 체험도 하시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가을을 공예의 향기로 물들이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네, 다양한 공예 체험 현장 잘 봤습니다. 저는 그 호두기 만들기 체험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면 미술관에서 하는 체험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청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7개 미술관에서 이제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전 예약을 하시면 버스를 이용해서 미술관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공연 비엔날레 정말 많은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저는 또 운 좋게 해마다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엔날레는 또 공간적으로 훨씬 또 확장돼서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리하게 잘 본 건가요,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술관 안에서만 또 우리가 작품을 볼 수 있거나 또 이렇게 비엔날레 안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바깥으로 다 작품을 끄집어냈습니다. 청주의 가치를 좀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사실 공예 비엔날레거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정북동 토성이라든가 율량동 고가라든가 향교라든가 이 주변의 안덕벌이라든가 청주 역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금 보시고 있는 문화제초장 시동이 우리 가람으로 하면 중심입니다. 중심 뒤에는 정북동 토성은 이제 배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뒤에 다양하게 전시를 볼 수 있도록 동선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어렵게 즐겁게 이상적으로 그려놓은 장소를 향연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분들이 오시면 체험할 것도 많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화제조창시에서 열리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1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전 10시에 입장을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린 생방송 지금 충북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